모든 직원들이 사장 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장 탓을 하죠. 왜?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능력이 없던 걸 어떻게? 안녕하세요, 블랙심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퇴사 컨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퇴사를 실제로 하게 돼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가 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카페나 이런 거 창업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맞아요. 자영업자가 되면 고통을 겪을 것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는 책임을 오로지 완전히 내가 져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을 해도 남 탓을 돌릴 곳이 있어요. 옆에 직원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위에 상사도 있죠. 돌릴 곳이 있죠. 맞아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네네. 뭐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런 뭔가 그런 핑계를 돌릴 거라든지 뭐 변명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맞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내가 어떤 거를 시작을 하고 내가 사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이게 겪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틀이 얼마나 감사한 틀인지, 그러니까 감사한 조직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과 외로움을 오롯이 혼자 네. 감내야 되는 게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든 거라고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사장이라는 위치는 만약에 직원을 쓴다는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사장이면 그 직원의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직원이 보다 효율적인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도 많이 갖다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현금화 되었을 때 이 직원의 월급보다 더 큰 현금화가 되어야만 저는 만족하는 물론이고 직원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일을 1대로 하는데 왜 연봉은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견적을 짰어야 했나? 아니면 내가 효과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거나 뭐 위로를 해주거나 세상 힘드시죠? 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저희가 연봉을 삭감할게요 라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삭감당한 대상은 나 자신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못 가져가거나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이랬을 때 더 저는 힘든 건 모든 직원들이 사장 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장 탓을 하죠. 왜?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능력이 없던 걸 어떻게? 저는 힘든데 거기서 위로는 받을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항상 그 모든 고통과 인내는 사장만 진다는 게, 사실 만약에 자영업을 생각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의외로 큰 힘듦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러 직원들의 그런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 힘든 마음을 추스리면서도 출근을 하는 사장의 마음도 조금 알아주시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구차하지만 또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리더가 공감하기 전에 직원 관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직원 관리라는 게 뭐 무슨 단순히 그냥 뭐 시키면 움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아무리 월급을 주는 존재라도 직원이 내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이 하기 싫었을 때 이걸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풀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직원한테 뭐 집어 던지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들은 거의 매 순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뭐 그렇게 정말 인신공격과 정말 큰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사장 입장에서 사장 편을 조금만 들어보자면 물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겠지만, 사장은 아마 그 전에 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그 폭언을 하기 전에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인간 대 도리로서 엄청나게 많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적어진다든지, 조직이 점점 고인물화 되면서 일을 안 한다든지, 그렇죠. 이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망하고 내 진짜 중요한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악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어차피 함께 돈 벌어서 함께 나누고 월급을 갚는 입장이다 보니까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조직이 좀 맑고 투명한 조직이 되었던 마음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그 직원과 사장이 화합하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저희는 맞아요. 직원들은 힘든 부분이 있고 사장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마음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